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 바로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엿보는 시간, 직장인 탐구 생활. 네. 저만큼이나 태진 씨도 가장 기다리신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네. 이게 약간 좀 뒷담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코너인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서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2014 대한민국 맞벌이 보고서입니다. 외벌이보다는 맞벌이를 선호한 시대이긴 하지만 맞벌이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2014년을 맞은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벌이냐 예. 외벌이냐. 저는 지금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아내가 육아에 전념해서 그렇죠. 외벌이를 하고 있는 네네. 슬픈 상황인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원혜정 컨설턴트는 지금 맞벌이세요? 외벌이세요? 아, 지금은 외벌이고요. 남편분께서. 네, 예. 지금 제가 결혼 후 계속 맞벌이를 7년간 유지를 하다 그쵸. 네. 작년 1월부터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지금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아무래도 남편의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안정훈 노무사님은 맞벌이시죠? 네, 지금 맞벌이 한 지 2개월 반 정도 된 이게 따끈따끈한 맞벌입니다. 그러네요. 네. 원장님은 네. 어떻죠? 저도 한 5년간 맞벌이를 하다가 네. 지금 외벌이 된 지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군요. 모든 상황을 다 경험을 해보셨고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상황에 따라 맞벌이, 외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미혼인 경우에 맞벌이를 결혼 조건으로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네, 2013년도 모 결혼정보 회사에서 그 결혼 리서치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미혼자의 72.5%가 결혼 후 맞벌이를 원한다는 답변을 했고 대체적으로 연소득이 높거나 그 학력이 높을수록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 맞벌이를 하게 되면 가사분담은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전체 66.2%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예, 실제 맞벌이 가구, 그 전체 배우자 한 명이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구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43.5%나 되는데요. 그리고 또 2013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남성의 81.2% 그리고 여성의 87.7%가 여성도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보여서 이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필수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미혼자의 대부분이 뭐 현실은 잘 모르더라도 일단은 맞벌이를 원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벌이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다면 들어볼까요? 네, 이유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예, 취업 포털 커리어가 맞벌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응답자의 44.6%가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가게를 꾸릴 수가 없어서 맞벌이를 한다. 그리고 2위로는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3위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맞벌이를 한다. 그리고 경제력이 없으면 배우자로부터 무시를 당할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런 응답도 있었고요. 5위로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역시나 뭐 예상대로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 일단 1위를 차지했는데 저는 4위 답변이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경제력이 없으면 배우자를 좀 무시할 수도 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원장님? 저 일부 못난 분들이 무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돈을 벌지 않는 쪽에서 또 자격지심도 크지 않은가. 그래서 돈을 버는 쪽이 좀 더 배려하는 어떤 처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버는데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돈 벌지 않는 분들이 더 위축되고 무신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 뭐 일부 무시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네. 어찌됐건 좀 더 배려하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얘기하면서 지금 너무 부끄러운 게 참 이 방송에서 제가 고백을 하면 안 되지만 얼마 전에 부부싸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고 저랑 막 이렇게 막 언쟁이 심해졌어요. 그때 니네 둘이 지금 입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모든 게 다 나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데 네네네. 실제로 어떡해요. 괜히 말한 것 같은데 실제로 주변에서나 혹은 본인의 경험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원혜정 컨설턴트?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 이제 외벌이 한 지 1년 좀 지났는데 네. 카드를 이제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제가 지출한 내역이 이제 모두 문자로 남편에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뭐 샀네 이런 이제 예, 피드백을 예. 저한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네. 서운하면서도 좀 더 벌지라는 그런 나쁜 마음도 조금
네, 가져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무사님은 뭐 맞벌이 한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결혼 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경우 없으시죠, 별로? 저는 없는데 제 친구 중에 예. 이제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일을 쉰 친구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너 요즘에 뭐 하냐라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 뭐 논다고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감정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 전업주부들의 연봉을 따져봐도 꽤 된다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가치로 봤을 때. 그럼요. 절대로 그건 논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했어, 아까 그 얘기나. 어쨌든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것 자체가, 선호하는 것 자체가 일단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히 큰 것 같고 외벌이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의 월 수입 평균을 보니 483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중 식비나 자녀 양육비, 문화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23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달 평균 119만 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한편 배우자의 수입이 얼마면 맞벌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해보았는데요. 그중에서 500만 원 이상일 때 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원하는 만큼 살아가는 데는 그 정도의 수입이 지금 필요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 500, 이제 연봉으로 환산하면 이제 한 6천 정도인데 월 500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급입니까? 부장급? 네, 지금 뭐 일반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이가 가장 큰데요. 작년 2013년도 연봉을 한번 보면 남성의 경우 30대의 경우에는 3,800만 원. 평균 연봉이죠? 네, 예. 여성의 평균 연봉은 2,700만 원이어서 30대 가정이 이제 아까 요구했던 연봉 6천만 원, 500만 원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것도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한 해 고장차일 것 같은데 일단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태진 씨가 좀 몸소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네. 이게 좀 보편적인 얘기가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아내가 밖에 안 나가고 쇼핑을 안 하니까 돈이 덜 들던데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지출이 더 많다 이런 기사도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안정훈 농사는 혹시 어떠세요? 아이가 지금 없긴 하시지만. 아이는 없는데 네. 사실 같이 살면 좀 같이 소비 수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같이 더 쓰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엔겔 개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엔겔 개수. 예. 식품 관련돼서 음식을 만드는 게 사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소비 구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지출 중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쓰이는지에 대한 파악은 좀 필수인 것 같은데 원혜정 컨설턴트는 뭐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네, 결혼 후에 이제 아이가 있고 없고로 나눠보면 아이가 있기 전에는 사실 저희는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해서 좀 저희 뭐 집 장만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아이가 이제 커갈수록 또 변화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저희 식비와 교육비가 저희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모두가 아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출산을 미루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삼포 세대라고 하죠. 삼포. 뭐,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슬프네요. 근데 모두가 갖춰진 다음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만나서 부족하지만 집도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고 부모가 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부모가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뭐 이제 성인 군자도 아니고 부모가 되면서 부모도 자라나가는 것이고 부부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성인이었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는 것도 우리 인생의 그 성장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하시네요.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자, 뭐 다양한 이유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이제 힘든 점들을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어느 쪽으로 지출이 많이 돼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맞벌이 부부 무조건 힘들다는 선입견이 아닌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있거든요. 원혜정 컨설턴트께서 준비하셨죠? 네. 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맞벌이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사 분담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경험하시면서 이 가사 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참 많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집안일은 여자의 일이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좀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에서 2009년 생활시간 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그 집안일에 대해서 이제 여성은 하루 평균 3시간 20분 그리고 남성은 37분을 집안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 보이고 있어서 뭐 갈등이 어느 정도일지는 예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집안일을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좀 죄책감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남편보다는.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간의 이런 그 가사일로 인한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방법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한번 가사일에 대해서도 가사 및 돌봄에 대한 업무 분장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에서도 보면은 각자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시간에 노력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각자의 책임하에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일도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각자의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근무 여건들을 고려해서 나누게 된다면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팁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역할로 너무 구분짓다 보면은 융통성이 발휘되기 쉽지 않거든요. 개인이 어떤 것들을 더 잘하는지도 한번 고려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가사일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현실은 또 다른 것 같은 게 저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네가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막상 또 하려면은 그야말로 진짜 융통성이 없게 돼요. 막 서로 더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지난번엔 그랬어요. 뭐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제가 원래 해야 될 일보다 더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이제 조금 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구주고대로 막 지키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원장님 아무튼 남자들은 여자가 또 명령적으로 지시하면 또 하기 싫고 막 그래요. 그럼요.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남자가 누구한테 이렇게 행동 제약을 받는 건 다 거부하는데 본의 아니게 군대나 직장에서 명령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도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도와주면 진짜 나쁜 사람이겠지만 도와달라고 하면 대부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조 아닌 이제 권유형이나 청유형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요. 우리가 조금 말하기 치사하더라도 잘 달래서 이렇게 가사 분담을 잘 하는 요령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맞벌이 부부를 현명하게 사는 방법 알아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부부 모두가 집안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집안일을 내 일처럼 여긴다? 처음과 이어지는 얘기긴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직과 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조직 내에서 관리자로 남아있는 분들, 관리자로 위치에 오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시나요? 성실한 사람들? 네, 뭐죠? 그 기본적인 역량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나불 잘하는 되겠지만 사람들? 실질적으로 전업주부인 남편을 둔 남성분들 그리고 아이가 없는 남성분들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분들이 조직 내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많이 올라가 계십니다. 물론 이런 어떤 가사와 그런 일을 병행해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직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과를 내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남편분과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떻게 가사 일을 효율적으로 나누느냐가 무엇보다 이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조금 서로 배려하는 게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이 맞벌이 부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죠. 양육 지원자라는 말 그리고 황혼 육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육아다 보니까 이
친정 어머니나 그 시부모님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육아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 또한 가정 내에서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사를 보면 어떤 조기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친구나 이웃들과의 어떤 소통 단절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그런 건강도 그 돌봐주시는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 맞벌이 부부들에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양육 지원자가 먼저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도 그 예. 부모님 두 분의 도움을 받고 예. 그 육아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예. 나의 수입과 우리의 지출 내역을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여기에서 적당히 이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에서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제 친구한테 꼭 네. 전달해야 되겠네요. 그 방법을. 네네. 일단 솔직하게 수입과 지출을 밝힐 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그 발빠른 정보력 그리고 정보력? 정보의 업데이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발빠른 정보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육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그리고 유치원을 보내기 위한 그런 사전조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또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많기는 하지만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이디가 입학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 지역의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정보뿐만 아니라 그 조금 멀더라도 어떤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좀 미리 조사를 해 두시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뭐 베이비시터나 에듀시터 해서 많은 여성 인력들이 양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 외에도 어떤 학습적인 부분이 고민이 되신다면 예, 이런 정보들도 함께 이용을 하시면 아이 양육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양육 지원자에 대한 어떤 지원,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또 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보면 요즘 자치회관이라든지 어떤 복지회관 많아요. 많이 네. 그리고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건물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맞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요가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체육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네, 스트레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쵸, 그리고 그쵸. 또 찾아보면 이런 다양한 기관들도 많고요.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예. 부분이 이제 맞벌이 부부의 통장 관리, 돈 관리는 누가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의견을 좀 모아보고 싶거든요. 중요하죠. 서진 씨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는 저는 편이세요? 다 남편이 버는 것도 제 돈, 제가 버는 거 제 돈. 직접 관리하시는구나. 네, 제가 다 직접 관리를 하는데 네. 저도 사실 좀 머리가 복잡한 걸 싫어해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그나마 조금 더 나으니까 제가 하게 되긴 했는데 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다 전담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오. 남한테 어떤 걸 맡기면 제가 좀 네. 불안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어주는 것이 서로 싸움을 덜 줄이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정답이 뭘까요? 원혜정 컨설턴트 생각은 어떠세요?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예. 그렇고 이게 각자 어떤 부부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벌이 시절에도 남편이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관리자가 않았고 예. 어차피 전체 수입이 한 곳에 모아지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지출 내역이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주기적으로 저에게 이제 예,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하는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관리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 이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계속 브리핑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남편분이 관리는 하시지만 약간 비서의 느낌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남편이 같아요. 저보다 좀 꼼꼼하게 잘 챙기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저보다 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되고 네. 저는 전체적으로 잔액 및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의사결정만 네, 하시는 걸로. 네, 안정훈 농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예. 3개월은 각자가 해보고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제 남편이 해보고 또 3개월 지나서는 또 제가 한번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혼자 제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합리적인 방법을 또 택하고 계세요. 저마다. 예. 원장님의 경우는 뭐 다양한 방법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맞벌이를 할 때는 예. 따로 관리했습니다. 본인 왜냐하면 그게 좀 약간 업체가 달랐기 때문에 뭐 예.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생활비를 드리고 네. 나머지는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뭐 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부채 관리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네. 말씀해 주시고. 자, 아무튼 오늘 대한민국 맞벌이 보고서란 주제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공감 가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도움 받으실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벌이 부부라도 당당하고 웃으며 서로 살 수 있으려면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 오늘 네. 함께 하시면서 느끼신 점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우리 안정훈 노무사님부터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맞벌이 부부의 예고편을 본 것 같아요. 아직 발생하지, 저는 이제 육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데 그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미연에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을 자연스럽고 감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노력하고 서로 이제 연구해야 되는 과정이구나라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베테랑이시니까 한준호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같지 않은 부분을 너무 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외벌이는 맞벌이를, 맞벌이는 외벌이를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 않냐.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주어진 그 조건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원혜정 컨설턴트도 이제 대한민국 맞벌이 직장인들의 마음을 잘 오늘 살펴주셨거든요.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왜 맞벌이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돈을 벌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자아실현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나는 집안일보다는 사회일이 더 맞아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힘드니까 언제 그만둬야지라는 그런 생각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다양한 방법들, 나만에 맞는 방법들을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이 2014년을 더 네,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한쪽이 그만둔다고 해서 네.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 계속되니까 오늘처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